단순한 인물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결정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문수든 한덕수든 황교안이든 보수 진영의 최종 주자는 이렇게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 시작됐습니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그동안의 싸움의 기술 익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누가 대표로 뛸 것이냐. 당연히 가장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승률이 높은 사람이 뽑힌 거죠. 이젠 진짜 살기 위해서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빅텐트를 친다라면서 반명으로 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앞서는데요. 보수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해야 살아남습니다. 이것저것 잡탕으로 끌어모아서 비빔밥 만들어봤자 똥가루 뿌리면 그건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선택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요. 체제의 생존을 가르는 기로에 섰습니다. 거짓과 왜곡, 선동과 그동안의 억지스러운 좌파 정치 속에서 수년째 홀로 진실을 외쳐온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도 생각나지만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또 조국 사태를 향해서 돌직구를 날리면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온 황교안 전 총리가 생각이 납니다. 음모론자라는 조롱 속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죠.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패배하지 않았죠. 침묵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수의 마지막 희망으로 뛰고 계십니다. 이번 대선은 말이죠.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모두 강자죠.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말이죠.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 두루두루 경험이 있는 국가관리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말이죠. 2013년부터 63대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리고 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분입니다. 경제, 외교, 그리고 법까지. 안정성 측면에서 한덕수와 함께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강점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태서 말이죠. 혼란한 시대의 이념적 응집력과 투쟁력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겸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5년 조기 대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죠. 좌파 진영은 이재명이라는 정가, 오범, 범죄 아이콘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은 인물 경쟁력과 진영 통합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갈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길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원칙적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과 손잡기다라는 거죠. 통합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 연대 환상과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황교안과의 단일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통 보수와 2030 깨어난 보수를 아우르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연대 환상 이거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한동훈이가 총선 기간에 중도파리 확장파리 하면서 사실 저 이 부분 참 화가 나는데요. 이재명의 피해 숙청에서 탈락한 민주당 인사들을 국민의힘에 끌어오면서 저는 이 부분은 참 그렇는데요. 아무튼 허상입니다. 허상.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등장하는 전략 중 하나죠. 중도 연대론. 저는 중도는 없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보수가 있고 이 좌파리가 있고 이 중도는 말이죠. 그때 가장 매력적인 정책을 내던지 아니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중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여론을 장악하느냐라는 게 이제 승부를 가른다라고 보는데요. 보수 후보가 중도 이미지의 인사와 손잡으면 외연을 넓힐 수 있다라는 이 기대는
그냥 웃어야 되겠죠. 최근 수년간 선거 결과를 보면 그 환상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거듭한 이유가 뭘까? 자기 진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체성 확립이 덜 된 상태에서 중도파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잡탕밥이 됐기 때문에 외면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 전쟁에서도 졌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룰 건데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낙연 전 총리는 말이죠.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말이죠. 이재명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요. 실질적인 대중 설득력도 정치적 기획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쪽 진영에서는 말이죠. 이 보수 진영의 한동훈이 배신자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는 이 좌쪽 진영에서 이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준석과 손잡았다가 대중의 조롱을 받으면서 폭망했죠. 정치 이력이 거의 아작이 났습니다.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을 싫어하는 좌빨하는 이유 하나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세력 자체가 극히 소수입니다. 정치적 구심점도 없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와 손을 잡는 순간 보수 진영은 이낙연 이중대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하버드 똥개 이준석. 이 경우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이준석이가요, 스스로 보수의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실제로 행보가 뭡니까? 저쪽 진영에서 움직이죠. 범야육당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저쪽 진영으로 분류가 됐었던 인물이죠. 줄곧 좌파 언론들과 결탁했고, 보수 후보를 공격했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고, 이재명 비호 논란까지도 가까웠죠. 그런데 극단적인 이미지 정치와 기행적 언행으로 지금 젊은 세대 일부에게 주목을 받을 수는 있어도 보수 결집에는 오히려 방해 요소입니다. 이준석이 들어온다 퇴퇴퇴 국민의힘에 탈당하겠다라는 정도죠. 한동훈이 이번에 만일에 김문수 후보를 제끼고 뭐 당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탈당하겠다라는 그 당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호감보다 더 높은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의 이 비호감이 79%입니다. 이재명을 넘기 힘들 텐데 이재명을 가뿐히 넘었죠. 그 정도로 좌와 우 모두가 거북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최고의 비호감도를 매일 갱신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죠. 이준석으로 뭐 빅텐트 연대를 한다, 이건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입증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 보수 진영의 이념 정체성과 윤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게 이준석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 손상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었는데요. 이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44대 국무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그 사람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렸다라는 것은 뭘까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념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죠.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큰 틀 아래 지금까지 움직여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젊은 층에게도 호소력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 계산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의 단일화 이후에는 흔들림 없는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가 아니라요, 이념 기반의 조직과 실전 경험이 있는 인물과의 단일화만이 실제 투표율로 전환될 수 있는 결속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 황교안 전 총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죠. 부정선거 문제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그 시절에 이 이준석이가 음모론자로 치부하면서 정치권에서 퇴출시켰을 때도
거리로 나서면서 온갖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념과 투쟁이 보수 재건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죠. 이 보수의 재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뛰었던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몸을 던져서 이 장애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민심이고 그게 윤심이고 그게 보수다라는 겁니다. 보수 결집의 최후 카드, 단일화 없는 승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똥가루 단일화는 절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은 말이죠. 뭐 표의 확장성 그 이전에 이 내부의 결속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저쪽 진영을 보면요. 이재명이라는 정가 사범의 상징성 그리고 좌파의 적개심 기반으로 결집되어 있죠. 보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감정적, 이념적 결집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좌파를 상대로 우리는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자체가요. 정체성 혼란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심하게 질환병에 걸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설픈 중도 연대, 좌파 인사들과의 제휴, 정치적으로 이익만을 쫓는 협작군들, 유권자들의 가치 판단 기준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보수의 이념적 상징으로 김문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이 선거를 계산하거나 정치를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거에서 더욱더 빛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퇴출당한 정치인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다라고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지금 보수는 똘똘 뭉쳐야 하는 겁니다. 정치는 결국 신념의 힘으로 가는 것이다. 보수의 신념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투쟁이고 수호고 정의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보수는 그 정의에 응답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하는 거죠. 뭉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그런 이미지로 보수의 이념, 수호자, 투쟁자 이런 이미지로 지금 이제 많이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한덕수 여기에 황교안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보수 이렇게 너무 땡땡해 하겠지만 사실상 내부가 땅땅해야지 그 다음부터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이 정통 보수와 함께 2030에 깨어난 보수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윤버지라고 부르고 비상계엄을 계몽이다라고 부르는 그 우리 2030들까지도 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수의 대통합. 최후의 카드라는 겁니다. 정치는 숫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 이전에 결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집이 이념과 신념 그리고 세대 간의 연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의 두 축은 말이죠. 정통 보수와 2030에 깨어난 보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중도파리 청년의 표심을 가져와야 된다. 이 2030이 지금 깨어나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윤버지라고 부르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이었다라고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요. 같은 꿈을 꾼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어설픈 중도파리, 어설픈 빅텐트 이 두 세력 동시에 실망을 줄 겁니다. 2030 청년 보수는요. 이제처럼 과거에 속지 않습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중도에 위장한 좌파, 말뿐인 통합론자들에 대한 분명한 적개심을 경계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요. 이 부정의 세력에 대해서 이 청년들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이 지난주에 말이죠. 이 서울대에서도 청년들과의 모임,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포럼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진심이 이 젊은 세대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그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장애 집회에 나왔다가 이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부정선거를 알리고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야 된다라고 Stop the Steal,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죠. 정통 보수의 대의를 지키면서도 청년의 분노와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황교안, 한덕수,
김문수다라는 겁니다. 보수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가짜 중도와 억지 통합으로 유권자들을 떠나보낼 것이냐, 아니면 진짜 단일화로 정통 보수와 미래 세대까지 껴안아서 더 키워가느냐. 답은 명확한 겁니다. 보수의 길은 하나다라는 거죠. 뭐 원칙적 단일화라는 겁니다. 단순한 인물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결정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문수든 한덕수든 황교안이든 보수 진영의 최종 주자는 이렇게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집토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과 연대, 이낙연과 연대, 반 이재명 빅텐트, 손을 잡을 대상은 아닙니다. 정중히 거리를 두되 철저히 이용하라라는 거죠. 이용의 방법들은 각각이 가지는 그 세력들 가지고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거기 5%, 2%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투표가 이루어질 때는요. 0에 수렴한다라는 말이죠.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중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표를 찍을 때도 뭐 1번, 2번 중간 칸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도는 말이죠. 그때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그 흐름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고 싶으면 단일화, 정통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단일화를 해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선택 아닙니다. 생존이다라는 말이죠. 오늘도 외쳐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